네, 이번 코너는 사심 뉴스통 코너입니다. 네, 썰렁하네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팟빵, 아이튠스 팟캐스트, 구독하기, 댓글, 이메일, 메시지, 트위터 등으로 반응을 보내주세요. 겨울잠 중이신 건 아니죠?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입니다. 아무래도 올라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올라오나 바쁜가 물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번 주 뉴스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저의 안부를 궁금해해 주신 분들 꼬박꼬박 고개를 제가 숙입니다. 바쁜 것보다 몸이 컨디션, 감기군이 찾아와서 제가 늦게 되었노라 앞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감기 조심하시라 모두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다가 안 들으니까 허전하더라 라는 분들 반응이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네,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준다면 행복한 거겠죠?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고 말이 안 나오는지. 이미 제가 지금 너무 갑자기 라면을 끓이며 김훈 작가의 이야기 나온 이후로부터 거의 멘붕인 것 같아요. 배에서 막 꼬르륵거리고, 예, 영어도 해석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섭취를 해야 될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하고 섭취할게요. 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언제나 제가 환영하고 있는데 청취자분 가운데 한 분께서 10회 특집으로 그동안 사심 집중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어떤 것 아무거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상 깊었던 닉네임이나 혹은 뭐 사연 그리고 방송 곳곳에 여러 뭐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하는 뭐 여러 이상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상했던 상황, 갑자기 뭐 잡음이 들렸다, 갑자기 이상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신기했다, 즐거웠다, 좋았다, 웃긴 상황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10회 예고 미리 이렇게 해봅니다. 다음에는 9회니까요. 9회 다음에 10회. 이렇게 사심 집중을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심 집중을 돌아보는 시간. 또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나온 건데요. 역시 뒷담화가 좋은 건 아니지만 살면서 뒷담화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뒷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런데 뭐 직장 상사 얘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욕을 하진 않으실 거죠, 여러분. 네. 그 완고한 표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이 부분도 진행해 볼게요.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뭐 해우소 정도로 동의하신다면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제 이제 9회 주제 앞서서 이 8회 주제는 제가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116쪽 13째 주.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재밌다 의견이 있었고 책을 덩달아 읽게 되어서 좋다. 다들 뭐 읽고 있나 궁금해 하시면서 계속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려주셨는데 정말 다양한 책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에 새삼 놀랐어요. 겹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신기하게 겹치는 게 없어서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예, 9회 주제는 사심 나눔이 분들이 추천해주신 주제 가운데 하나를 꼽아보겠습니다.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취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사심 나눔이 분들 두 분이 겹쳤어요. 이 취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나의 취미, 내가 했던 가장 특별했던 취미생활 등에 대한 주제 추천을 담아서 취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대한 어떤 얘기든 좋고요. 바빠서 취미가 없다면 올해는 꼭 취미 삼아서 해보고 싶은 것도 좋고요. 또 지난날을 불태웠던 취미도 좋습니다. 이름은 취미의 재발견으로 제가 붙여봤고요. 여러분의 취미에 대한 다양한 썰을 환영합니다. 설 연휴 지나고 제가 녹음을 할 예정이오니 2월 10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할게요.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갑니다. 네, 하나의 사심입니다. 무슨 책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펴보고 싶은 책이 많았어요. 좀 더 좋은 문장을 만나고 싶다는 이런 이상한 욕심이 저도 모르게 나더라고요. 근데 앞서 사심 나누의 분들은 어떤 부분을 펴도 참 좋았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 소개했던 책을 또 소개할 수는 없어서 그 책들을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심 없이 사심 집중이지만 사심 없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뜻 없이 던진 116쪽 13째 줄이라는 이 우연에 내가 참 기대어보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이런 저를 발견했고 그래서 고르려고 하면은 너무 또 인위적이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의 116쪽 13째 줄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가 1월 지금까지 1월 한 10 며칠쯤에 오랜만에 책을 빌렸는데요. 대출 연장을 했음에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연체료를 내야 하거나 아니면 뭐 도서 연장이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 밀린 날수만큼 책을 빌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읽어야 될 책은 많고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 빌려왔는지 책이 다 두꺼워서 언제나 읽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3권을 빌렸었는데 2권 두께가 정말 만만치가 않고 손 가는 대로 빌렸어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거나 대출 중이고 뭐 그래서 빌린 책 가운데 2권을 제가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한 권만 잡고 읽을 때도 있고 2권, 3권 제가 돌려가며 읽을 때도 있는데 오랜만에 좀 동시에 읽어봤습니다. 겨우 116페이지 금방까지 읽고 그 페이지의 문장을 저도 꺼내보겠습니다. 그래서 2권 동시에 읽고 있으니까 한 권씩 소개해드리면 먼저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Power of Others인데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나에게 스며드는가? 마이클 본드가 지었고요. 문희경이 옮겼습니다. 2015년에 발행이 됐고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원서로는 2014년에 발행이 된 것 같고요. 116쪽 13째 줄. 숭고한 대의를 추구하던 전성시대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줄표 분명 멜러리는 누구보다도 최초로 정상에 오르는 데 집착했다. 줄표 산악인들은 오늘날 그런 사심 없는 이상이 드물다고 여긴다. 네.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야. 좀 맥락을 알지만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줄표는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 앞뒤에 쓰는 쉼표 대신 쓰는 거 아시죠? 줄로 된 거. 그걸 줄표라고 제가 읽었는데요. 저도 이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로 공유를 할게요. 이미 찍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인 사람들, 탐험가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 부분에 쓰여있는 문장이고요. 지금 이제 뭐 산악 등반 이런 거 하는 게 나와요. 이 타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 산악 등반 이런 거에도 이게 등반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팀을 꾸려서 하고 쉐르파라고 해서 거의 그 도와주는 보조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네. 등산이 참 혼자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등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 그런 주변의 타인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발휘가 되는 분야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네,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이클 본드는 뉴 사이언티스트 수석 에디터고 영국 왕립학회 수석 연구원을 지낸 저명한 저널리스트로 네이처, 프로스텍스, 옵저버, 데일리 텔레그래프, 파이낸셜 타임스의 유수의 저널에 기고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 행동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과학과 심리학의 최신 연구,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며 인간 본성의 비밀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감정 전염부터 군중심리, 동지애, 이타주의, 고독의 사회학까지 지난 수십 년 사회심리학의 성과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담아낸 타인의 영향력을 통해 말콤 글래드에 비견되는 저술가로 주목받고 있다. 네, 말콤 글래드 넛지 뭐 이런 거 쓰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이 책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여러 심리 실험을 재조명하고 뭐 시위대, 무장단체, 극지탐험가, 참전용사 등 다양한 인물 군상을 탐구하면서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밝히면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우리의 통념을 뒤집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전염이 되고 타인의 행동을 무의식 중에 모방하는 사람들을 비합리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과연. 또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광기가 아닌 온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인가? 집단 사고에 매몰되지 않고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대규모 재난 혹은 사회적 고립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읽는 힘이 있고요. 또 영향력 있는 개인들의 연대, 역동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타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네, 이렇게
저자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거의 읽어드린 건데요. 책에 대한 소개도 거의 되어 있죠. 그래서 책 들어가며 초입 부분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주도한다고 여기지만 대개는 정반대다. 우리가 놓인 상황, 특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짐작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이 문장이 제일 첫 문장인데, 저도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여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새삼 아 맞아 그랬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몰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는. 물론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 저자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막 쑥쑥 잘 막 익힌다, 막 흡수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왜냐하면 예시도 굉장히 많고 뭐 연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막 어렵게 읽히기도 하면서도 또 한 번 더 보면은 이해는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네요. 이렇듯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거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사회심리학이 없다면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이해하기는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영향력, 이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 선생님이 이 책을 지난해 책이었나요? 뭐 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 그 뉴스는 제가 최근에 봤고, 그냥 도서관에서 뽑아왔어요. 근데, 여러 사례랑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갈아 가면서 읽는 또 다른 이만한 두께의 책은요, 이 책도 두께가 엄청난데, 강신주의 맨 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지승우가 묻고 강신주가 답하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강신주 지승우고요. 출판사 시대의 창 2013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보고 싶었는데 두께에 못 이겨서 못 읽어봤던 책인 것 같고 강신주 박사라고 하면 되나요? 책을 많이 제가 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생긴 작가의 책을 좀 그 뒤로 그러니까 한번 괜찮으면 계속 사보려고 하는 책인데 하는 편인데 감정 수업, 뭐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철학이 필요한 시간, 뭐 이런 것들, 망각과 자유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언젠가 읽어야지 했는데 빌려오게 됐고, 근데 116쪽 13째 줄이 그러니까 굉장히 막 전 메모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메모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두 책 모두. 앞서 소개해드린 책이랑 지금 책이랑. 그런데 116쪽 13째 줄은 메모하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네, 이 책의 116쪽 13째 줄 보겠습니다. 동거를 해보라는 것도 동거가 그 환상을 깨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별을 각오하고 사랑하라라는 소제목 아래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 지승호 씨가 그 강신주 씨에게 질문을 하면서 던지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주 박사의 어떤 얘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신주 씨가 동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환상을 깨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 부분이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소개를 보기 전에 저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강신주는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라고 여기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는 강단에서 벗어나 대중 강연과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인문학자가 되었다. 새로운 철학적 소통과 사유로 모든 사람이 철학자인 세상을 꿈꾼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장자 철학에서의 소통의 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철학 삶을 만나다.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상처받지 않을 권리,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 철학대 철학, 김수영을 위하여 등이 있다. 동양 철학을 전공했지만 동서양 철학을 관통하는 인문 정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철학 삶을 만나다. 이 책을 제가 이 강신주 씨를 처음 만났던 것 같고 이때는 강신주 박사가 유명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 강의 많이 하시던 시절인 것 같고요. 그런 아카데미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철학에 대해서 시각을 되게 바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철학을 몰랐는데 알고 싶어서 만나게 된 책이었는데 낯설게 보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그 명쾌한 말들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이 책을 제가 꾸준히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인터뷰어 지승호 씨가 강신주 씨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강신주 씨 중심이죠. 그러니까 뭐 서로 그런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본인의 그런 역시 강신주 박사는 본인의 그런 뭐 업적이나 자기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 평가가 나쁘지 후하거든요. 아니 뭐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저 지금 정확하게 표현할 방식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 책을 썼고 대단한 결과물을 낸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앞부분을 제가 거의 저도 116페이지, 한 130페이지 정도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앞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의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걸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별로로 와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의 얘기니까요. 네, 자유가 있습니다. 네, 지승호 씨에 대한 소개도 볼게요. 국내 유일의 전문 인터뷰어. 그는 만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투영시켜 보여주는 타인의 거울이다. 그래서 아직은 외롭고 슬프지만 세상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13년차 전업 인터뷰어로 30권이 넘는 인터뷰집을 냈다. 주요 인터뷰집으로 대한민국 진화론, 이상호 고발뉴스, 닥치고 정치,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 경제를 말하다, 괜찮다 괜찮다,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신해철의 쾌변 독설,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유시문을 만나다 등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괜찮다 소설가 공지영 씨 인터뷰했던 이 책을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인터뷰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전 그래서 되게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의 어떤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공식적인 대화는 내게 늘 고문이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책을 시작하게 됐을 당시에 좀 슬럼프셨던 것 같아요. 하기 싫고 막 이랬던 시절이 이분한테도 있었구나. 그래서 꼭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특성과 꼭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의 116쪽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근데 이 정말 두꺼운 이유가 장작 50여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했대요. 물론 이제 쪼개서 나눠서. 근데 서술되기로는 정말 대단한 체력들이셨나 봐요. 정말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뭐 저도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저녁에 만나서 새벽에 헤어지는 그런 여러 번의 만남 끝에 탄생한 책이라고 합니다. 4,500메가 넘는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4,500메가 되는.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하시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정직하게 맨 얼굴로 돌파하자, 비겁해지지 말자,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나, 뭐 이런 서로의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호기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심에서는 읽고 있던 2권, 116쪽 13줄 열어봤습니다. 마이클 본드의 타인의 영향력, 강신주 지승호가 쓴 강신주의 맨 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두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사심곡간입니다. 네, 사심곡간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선물 별거 아니고요. 책을 제가 메모하면서 거의 보거든요. 그 노트에 그냥 그 인상 깊은 글귀 웬만하면 받아 적으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쓰면서 저는 스트레스 푸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볼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러니까 펜을 지나가는 그 노트의 소리가 들려서 제 귀에 녹음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라서 여러분 들으시면 이 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랑
또 제가 그 피아노 연주하는 친구의 피아노 교습소에 가서 가끔 피아노를 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30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지 않고 계속 쳤으면 끝까지 쳤을 텐데 계속 틀려서 너무 안 치다가 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연주, 20초에서 30초 되는 연주, 안 틀리고 친 부분까지 Song from a Secret Garden이라고 뉴에이지 뮤지션 듀오거든요. 시크릿 가든의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슬퍼지는 노래인데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 제가 모자란 연주로 네, 한번 친구의 피아노에 제 손을 얹어봤습니다. 그거 잠깐 들려드리고요. 책 얘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책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사신곡간에서 꺼내보겠습니다. 네, 메모하는 소리에 이어서 네, 저의 그 손가락 연주로 Song from a Secret Garden 아주 짧게 들어보셨습니다. 사신곡간 네, 시동을 걸어봤고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본 영화 한 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해요. 아유, 오늘도 참 길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영화 유스고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스펠링 하나하나 읽을게요. Y-O-U-T-H, 유스, 젊음입니다. 현재 상영 중이고요.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영화, 전작은 그레이트 뷰티로 유명하죠. 저는 아직 그레이트 뷰티 못 봤는데 보고 싶어졌어요. 출연은 마이클 케인, 하비 케이트, 레이첼 와이즈, 폴 디노, 폴 다노인가요? 네, 제인 폰다 등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요. 저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갔어요. 제목만 보고 갔습니다. 젊어지고 싶다는 소망이라기보다 그냥 젊음에 대해 얘기하겠지 하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고 일단 화면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배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화면도 아름답고 소리를 쓰는 그런 감각? 그런 감독의 감각이 참 좋구나 이런 걸 전 느꼈는데 보신 분들 있으신지 또 보실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젊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인데요.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나옵니다. 스위스, 알프스, 베니스 등 유럽의 아름다움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네큐브라는 곳에서 서울 광화문에 있죠.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관객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무래도 이 배우들도 그 노년의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 은퇴를 선언한 줄거리를 좀 보면 은퇴를 선언한 세계적인 지휘자 프레드 벨린저가 휴가를 위해서 스위스의 고급 호텔을 찾아요. 거기서 그의 오랜 친구이자 노장 감독인 믹은 젊은 스태프들과 새 영화의 각본 작업에 매진하지만 의욕을 잃었어요. 이 프레드는 반대로 친구와 반대로 그래서 산책과 마사지, 건강 체크 등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영국 여왕으로부터 그의 대표곡인 심플송을 연주해달라는 특별 요청이 있지만 프레드는 계속 나는 은퇴했고 무대에 서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 스위스의 고급 호텔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뭐 노년과 뭐 젊음과 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고요하게 좀 내 마음에도 머물러 볼 수 있고 또 모든 대사가 명대사고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다라고 영화평을 후하게 주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게 돼요. 되게 시처럼 던지는 말, 뭔가 함의가 있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고 나면. 네. 그래서 전 그 가운데
영화 뉴스에서 한 소녀 얘기가 기억에 좀 남는데, 이 소녀가 영화 배우 지미를 미스터 큐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가 출연했던 다른 영화 얘기를 꺼내게 돼요. 그 다른 영화의 대사를 읊더라고요, 본인이. 아들을 키우지 않은 아버지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아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왜 나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대답했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느꼈어요. 세상에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네, 세상에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에 이 영화배우 지미가 용기를 얻는데 저 또한 되게 위안을 받았던 그 장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존재라는 말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 할아버지 프레드, 은퇴를 선언했던 무료하게 여기 머물러 있는 프레드가 건강하다라는 소견을 받게 되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 나가면 뭐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대답하죠. 젊음이라고, 더 유스라고. 그래서 이게 굳이 뭐 딱 젊음이라는 것에 대한 뭐 딱 명쾌한 정의를 내리진 않지만 그냥 지금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젊음이다. 그리고 뭐 진짜 뭐 육체적인 그런 나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살면서. 왜냐면 뭐 몸과 마음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용기를 주는, 그리고 좀 진짜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유스. 네. 이런 영화 좋아하시면 함께 하시죠. 네. 하나의 이야기였고 사심 국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심집중 여기까지입니다. 8회 주제는 제가 막 던진 116쪽 13째 줄이었는데요.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책 116쪽 13째 줄을 공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9회 주제는 취미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대한 어떤 얘기든 좋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취미에 대한 여러 얘기들 환영합니다. 설 연휴 보내고 녹음을 할 테니까요. 2월 10일 정도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니스86 트위터로 검색하시거나 하나의 사심집중 어디서든 검색하시고 댓글, 메시지, 이메일 하나니스86@gmail.com 모두 좋습니다. 또 구독하기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널리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방법대로 가끔 찾아서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더욱 풍성한 사심 집중을 위해서 저도 한 발짝씩 계속 조금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만났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심 집중하세요.